안녕하십니까. Impact of Knowledge Search Practices on the Originality of Inventions, Study in the Oil and Gas Industry through Dynamic Patent Analysis 에 관련한 논문 리뷰를 진행할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송영철입니다. 현재 이 논문은 TFSC 저널에 기재되어 있고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기술 탐색에 대한 분류 체계도 확립과 기술 탐색법 분류에 따른 기술 독창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습니다. 제 발표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술의 참신함이 조직 경쟁력과 시장 위치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노벨티 있는 혁신을 가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좋은 노벨티는 높은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높은 노벨티를 가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높은 시장 위치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논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신규 기술 탐색 관행에 따른 노벨티를 측정함으로써 노벨티 높은 기술 탐색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혁신에 대한 다양한 연구 흐름은 기술 탐색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와 함께 제조업 혁신에 따른 기술 탐색 방법, 그리고 기존 조합에 의존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탐색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이외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예상 결과물로 기존에 있던 지식 탐색 연구를 토대로 지식 탐색 모드 분류법을 제시하는 것과,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이 분류법을 실험한 후에 제시한 분류법 중 어떤 기술 탐색 모드가 기술의 노벨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예상 결과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이 이전의 지식 기반과 새로운 지식을 활용하여 어떤 기술 탐색 관행을 진행해왔고, 또 그 종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기술 탐색 분류법을 제시하면서 어떤 관행을 가지고 있었는지 답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술 탐색 관행들은 새로운 발명의 기술적 독창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석유와 가스 산업 분야에 특허를 이용한 기술 탐색 분류를 이용해서 어떠한 탐색 관행이 기술적 독창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 탐색 관행들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우선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큰 연구들로는 조직학습, 설계과학, 진화이론, 개반혁신 등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서 혁신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밍과 야야바람과 첸의 연구에서는 지식결합은 이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만의 결합,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전에 결합된 지식의 재구성을 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과 이전에 결합된 지식과의 결합으로 지식 결합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허 분석에 기반한 기술 개발 발명을 탐구한 논문들입니다. 인용과 관련한 발명도 있고요. 특허 기술 코드를 이용한 발명,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 자연어 처리, IPC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 특허 분류, IPC를 이용한 기술 개발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는 IPC를 활용해서 범주,
기술을 나누고 또 발명 기술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기술 탐색 관행들의 본질과 기술 발생의 이해를 도와주는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회사의 지식 기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회사의 지식 기반은 회사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또 지식 요소가 기업의 주 혁신 활동임을 입증한 연구들도 있었고, 또 야야바람과 아후자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지식 요소를 네트워크 이론 기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과학 분야에서 기업의 지식 구조를 특허 분류 코드와 네트워크 이론 도구의 사용을 결합한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기존 지식 또는 외부의 지식을 조달한 기술 탐색 방법의 품질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지식 구조의 신규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급진적 혁신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 매우 최근의 지식과,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들과 다른 산업, 기술 영역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문헌에서 과학기사의 신규성과 활용도를 측정하여 독창적인 과학기사를 활용하면 더 많은 새로운 특허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지식 요소를 더 자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기술 발전을 더 예측할 수 있고 더 참신한 발명품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봐서는 이제 지식 구조가 새로운 그리고 신산업, 새로운 지식과 결합되었을 때 더 좋고 혁신적이고 독창성 있는 발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식 조달에 대한 연구입니다. 지역 지식, 기존의 지식과 가까이 있는 지식들의 의존은 혁신 과정에서 해로움을 입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논리에 따라서 더 큰 지식 기반은 조합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서 복잡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점은, 첫 번째로 기업이 지식 기반 구조와 지역 및 외부 지식 구성 요소의 조합에 따라 새로운 발명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설명하는 공식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공식 모델은 네트워크 이론 기반의 기술 탐색 분류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류법을 특정 산업, 이 논문에서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구현되고 테스트되어 제시된 분류법이 발명을 설계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설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기술의 독창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기술 탐색 분류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회사의 기존 지식 기반의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논문에서는 발명 설계를 위해서는 기업이 지식 구성 요소를 결합해야 된다는 가정과 발명을 설계하기 위해 주어진 N쌍의 지식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포함한 쌍별 논리를 발명 설계를 위해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또 이 지식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식역학을 설명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론은 지식 구성 요소를 뜻하는 정점과 이 포인트와 지식의 결합을 나타내는 모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접근한 지식 구성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발명품을 매핑할 수 있게 만들어 시각화를 보다 편하게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탐색 방법의 분류 체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류 체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리파인먼트 모드입니다. 이 정제 모드는 기존에 있던 지식을 이용하여
지식 결합을 재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숙달된 전문 분야의 지식을 향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 원래 존재하는 기술과 이 노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러스터링 모드입니다. 이 군집합 모드는 기존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 결합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는 A, B만 연결되어 있었다면 A, C를 이제 기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A, C가 지역적 기술 분류로 판정된다면 새로운 조합으로 인정하여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앱소rb션 모드입니다. 이 흡수 모드는 새로운 지식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상황은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던 지식 요소들을 외부로부터 조달 또는 내부의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추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식 요소로 인해서 새로운 결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리컴포지션 모드입니다. 재조합 모드는 지역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까는 거리를 측정해서 재조합하는 방식을 클러스터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간주되지 않은 지식 요소를 결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앱솔션처럼 새로운 지식 요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기술 탐색 방법을 특허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챕터입니다. 우선 특허 데이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 특허 분류 IPC 코드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PC 코드에서는 131개의 클래스와 645개의 하위 클래스를 포함하는 2019년 버전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중요 지식 구성 요소와 조합만을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IPC4에 의존을 하였습니다. 이 IPC4는 다른 여타 IPC 버전들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좀 더 신뢰도 있는 또 높은 기술력을 가진 특허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프의 표현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은 하나의 정점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의미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점은 딱 3년 동안 새로운 기술인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 기반의 조합 혁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단일 클래스 특허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 기술과의 결합이 없는 경우는 이 논문, 이 데이터에서 제외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비슷한 IPC 코드 또는 IPC 코드의 조합으로 제출된 다른 특허 패밀리가 없을 경우 꼭지점과 노드들은 삭제되게 됩니다. 이제 연구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석유 가스 산업 분야의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석유 가스 산업 분야는 전 세계 에너지 혼합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모든 현대 경제의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 자원의 감소는 탄화수소를 공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탄화수소를 찾고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엑슨 발데즈, 브렌트, 스파, 딥워터, 호라이즌과 같은 주요 재해는 인간과 환경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R&D 노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향한 기술 강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역동적인 혁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매우 오래되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식 기반 축적을 많이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와 가스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허 데이터 획득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탐슨 리우터스 탑백 에너지 리포트 하위 섹션을 사용해서 상위 기업을 선정을 하였고요. 주요 특허 사무소에 출원된 특허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특허 데이터를 검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Optimized Assign 기능을 이용해서 상위 25개의 회사의 특허를 검색을 하였고요. 최종적으로는 25개 샘플 중에서 16개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얻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특허 데이터는 1980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의 데이터이고 16개 회사의 125,465개의 고유 특허와 48,662개의 국제 특허 문서 인파독 패밀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류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5가지의 연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 분야의 선택 및 사전 조사, 두 번째로는 선택된 산업 분야의 최고 기업들의 특허 자료 수집, 세 번째로는 각 발명에 대한 분류법에 따른 지식 탐색 실행, 네 번째로는 각 발명에 대한 기술 독창성 측정, 다섯 번째로는 분석 및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테이지 1과 2는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산업 분야는 오일 및 가스 산업 분야를 선정을 하였고 이 특허 자료 수집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스테이지 3이 이 데이터셋에 대한 분류법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스테이지인데요. 해당 모델은 R 언어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고 8차례의 세부 스텝을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텝 1으로서는 데이터 수집 및 IPC4 클래스 추출인데 44,862개 특허 패밀리에 대한 IPC4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클래스 조합에 대한 계산을 하였습니다. 유럽 특허 문서 기준에 따른 IPC4 쌍별 조합 목록이 작성되었고 총 83,970개의 조합과 특허 제품군 쌍이 표본에서 검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기준으로 삼았던 시차를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IPC4와 IPC 쌍별 조합은 3년 동안 새로운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 그리고 화학산업의 감가상각률을 계산해서 지식 구성 요소와 조합의 수명을 8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년 동안 추가 신청이 없게 된다면 회사 지식 기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를 적용하게 되어서 총 204,239개의 IPC 코드 조합이 계산되었습니다. 네 번째 스텝으로는 그 해마다의 IPC4 네트워크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한 그림처럼 198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생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트워크 표시기 계산인데 각 IPC4 쌍 사이의 거리가 계산이 되어서 총 477만 7,396개의 관측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 꼭지점들은 주성분 또는 비주성분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으로는 IPC4 쌍별 조합 레벨에서의 분류입니다. 이 쌍별 조합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3년 이상 존재하는 IPC4만 있는 기존의 쌍별 조합은 Refinement, 3년 이상 존재하는 IPC4에서 쌍을 조합하고 특지 거리에 따라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은 클러스터링, 주성분과 관련 없는 새로운 IPC4 쌍별 조합은 Strict External Absorption, 그리고 특지 거리가 우수하고 주성분과의 상호작용만 존재하며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지식의 결합, 그리고 IPC4의 쌍별 조합은
Non-strict external absorption, 그리고 측지거리가 우수하고 주 성분과의 상호작용만 포함하며 신규 IPC4 1개와 기존 IPC4 2개가 합쳐진 쌍별 조합은 리컴포지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만일 분류법이 적용된다면 이 시차 적용으로 인해서 이 분류법이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스텝 7에서는 특허 패밀리 레벨에서의 분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분류법은 이제 IPC4 튜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조합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분류법을 적용하는 규칙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단계는 특허 제품군당 IPC4 쌍별 조합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Strict External Absorption, 두 번째는 Recomposition, 세 번째는 Non-Strict External Absorption, 네 번째는 Clustering,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까지 걸러지지 않았다면 Refinement 조합으로 되게 됩니다. 스텝 8번째는 데이터 추출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표시를 해도 이제 페이턴트 패밀리를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8년이 지난 후에만 특허 제품군으로 인정을 하여 사용을 하였고요.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제출된 특허들은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일 클래스를 가진 특허는 제외를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총 19,825개의 특허 제품군을 포함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4에서는 아까 질문 2에 해당하는 각 발명에 대한 기술 독창성 측정입니다. 아리스토틀 유도 독창성 지표를 사용하여 각 쌍별 조합에 대한 점수를 아도이 점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최종 샘플로 61,901개의 IPC4 쌍별 조합을 구성을 했고 7,261개는 유니크한 IPC4 쌍별 조합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최종 샘플로는 1989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출된 5776개의 특허 출원을 대표하는 19,863개의 특허 패밀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식 탐색 관행들은 새로 개발된 분류법에 따라 각 지식 탐색 모드의 비율을 추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인 정제 모드의 경우 이 산업의 기업들이 새로운 발명을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흡수 모드는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의 촉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기업의 혁신 노력의 증가로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과 재구성 모드는 현재 발명을 다루는 팀이 아닌 다른 팀 또는 사업부에 의해 실행되어 왔음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해당 순위는 이전에 기업을 상대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이 발명기술 독창성 및 지식기반 혁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도이 점수가 높은 특허 제품군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1%의 특허 제품군이 0.9점 이상이고 60%에 해당하는 특허 제품군이 0.2점보다 낮았습니다. 이 특허 제품군들을 지식 탐색 관행에 적용해 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개발의 혁신성에 있어서는 재구성과 클러스터링 모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제 모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혁신은 오랫동안 점진적인 혁신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제 모드는 기술적 독창성 부분에서 4가지 테스트 모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흡수 모드에서 기존 기업의 전문성과 거의 관련이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업 인수 및 파트너십에 의해 외부에서 조달된 지식 탐색 관행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독창성 부분에서 좋은 탐색 모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흡수 모드는 광범위하게 의존할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 지식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구성 모드는 기술 독창성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가장 적은 표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드를 이용하여 지식 탐색을 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점 및 한계점입니다. 이 연구는 기업이 지식을 결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결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당 산업 분야로의 발명 역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착수할 수 있는 지식 탐색 모드 측면에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특정 분야로의 표본에만 적용되어서 모든 산업 분야의 일반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본 연구는 기술적 독창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 수준, 예를 들면 경영 방식이라든지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지식 수준을 특허 포트폴리오만으로 의존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맡은 송영철이었습니다.